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익희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애플워치 워치페이스 그리고 간단 기능 꿀팁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법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2편 시작해볼까요? 이번 watchOS 7부터 수면 측정이 네이티브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애플워치를 특히 차고 잤을 때 이게 손목에서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진동을 절대 못 느낄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람의 기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이 바로 오토 웨이크입니다. 사실 이 어플은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인데 오토 슬립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분석 어플이고 오토 웨이크는 알람 어플인데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 웨이크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1시간 반으로 수면 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오토 웨이크 어플이 왜 좋냐면 제가 설정해 놓은 타임 윈도우에서 심박수가 가장 높을 때 저를 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을 더 못 느끼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서 알람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픽스드 타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간 전까지는 저를 깨워주세요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타임 인 베드, 적어도 내가 침대에 몇 시간 정도 있었을 때 저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옵션은 이제 내가 얼마 동안 잠들었을 때 저를 깨워주세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분히 잠을 자고 싶은 주말 같은 때 사용을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음 옵션으로 가시면 여기에 타임 윈도우를 15분으로 할 거냐 30분으로 할 거냐, 그리고 라이트 슬립, 미디움 슬립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너를 깨워주는 역치값이 이 정도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범프의 경우 예를 들어서 15분 전부터 5분 간격으로 나를 깨워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건 사실 15분 또는 30분 라이트 슬립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9시에 픽스드 타임을 해놓고 30분 라이트 슬립을 해놓으면 이 시계는 8시 반부터 5분 간격으로 심박수를 체크를 하면서 그게 역치값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수준보다 높은 심박수를 보였을 때 저를 깨워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9시에 깨우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제가 잠이 가장 덜 들어있을 때 저를 깨워준다는 거죠. 이 어플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세팅은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어플이라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하는 어플은 짐 타이머입니다. 애플이 사실 이번에 애플 피트니스도 출시를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애플 피트니스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알려주는 어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독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이제 8불이면 8불, 뭐 10불이면 10불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해야지만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처럼 이제 운동을 할 때 루틴이 이미 잡혀 있는 분들은 내가 운동을 할 때 몇 세트를 할 거고 그 세트 간격 사이에 쉼은 뭐 1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는 어플은 사실 무료 어플 중에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결국 이 어플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어플 들어가시면 되게 간단해요. 이 어플은 사실 되게 가볍고 내가 몇 세트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은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내가 정해주면 이제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어플이 좋은 게 액티비티를 하고 있다고 워치한테 알려줘서 심박수를 항상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 나중에 액티비티 링으로 들어가셔도 이 운동한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애플워치에서 손전등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이게 생각보다 밝아서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이나 안경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바로 이 스마트 라이프 어플입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애플 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플도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전구나 스마트 플러그를 먼저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어플을 쓰고 있느냐, 애플 홈을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애플 홈에 지원되는 기기들을 제가 먼저 알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하나당 이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을 하고자 저는 이 어플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뒤에 보이는 이 전구들이 이 어플을 사용해서 다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막 제가 당황해가지고 불 끄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다 이 어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요. 저는 정말로 비싼 거를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처음에는 이게 시리가 연동이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단축키를 사용해서 시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어플을 사용하는 것만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저를 비추고 있는 이 라이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튜디오 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워치에서 바로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예 안 보이죠.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조명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씩 컨트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설정을 한번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다가 이제 뭐 안경이 어딨지, 핸드폰이 어딨지 하고 이제 이렇게 방불을 켜야겠어 하고 이제 워치로 방불을 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설명할 게 조금 사실 많아서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 계획이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어플은 바로 멤버십 위젯이라는 어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로 애용했던 어플인데요. 우리 주변에 CGV나 메가박스, 뭐 하다못해 편의점도 멤버십이 있잖아요. 근데 이용을 못하면 살짝 호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그 어플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다운받으면 또 그 결제할 때만 그 어플이 안 보여요. 그 어플 또 이렇게 한참 찾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뭐야, 빨리 결제하지 뭐 하는 거야. 사실 소심해가지고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결제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어플을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어플은 멤버십 카드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아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가벼워서 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바로 찾고 싶을 때 버튼 하나만 눌러서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핸드폰에도 동시에 다운받는 어플인데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가깝게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그리고 워치가 가깝게 있을 때는 워치로 바로 멤버십 바코드를 보여줘서 결제하실 때 손님 멤버십 있으세요? 네. 바로 어플 실행,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해피포인트를 찾는다. 해피포인트 바로 찍어주세요. 그럼 지금 돌아가서 보였을 거예요. 그죠? 저는 굉장히 한국에서 편하게 썼던 어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가장 마지막 챕터, 소셜미디어까지 오셨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양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까지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유용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것들은 아이폰에서 다운을 받으면 자동으로 애플워치에도 똑같은 어플이 받아지고, 여기서 바로 답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어플들은, 이거는 제3자의 어플을 통해서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어플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소개시켜드릴 어플,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있는데요. 트위터는 첩프, 인스타그램은 렌즈, 페이스북은 리스트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플 다 기본적으로는 무료 어플이고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위터 제가 첩프 어플을 키면 여기 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 트위터 아이디에 피드에 떠있는 동영상 혹은 사진들, 제가 좋아요 누르면 누를 수 있고요. 리트윗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한 게 바로 DM, 댓글 달기, 리플라이, 그리고 포스트,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2.99불을 내고 프로 버전을 샀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스타그램 렌즈, 이것도 사실 같은 개발자분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피드 들어가면 그냥 사진, 동영상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고요. 좋아요 누를 수 있고 댓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버전에서는 이제 DM, 그리고 댓글을 달 수 있고요.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사실 비슷해요. 제가 이거는 몰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페이스북도 결국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홈이랑 글로브 두 개가 보이는데, 홈 누르면 자기 이제 뉴스피드에 뜨는 것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안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를 수 있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이제 Do You Watch라는 어플인데요. 이거는 틱톡을 보여주는 어플인데 따로 계정을 연동하는 건 아니고 지금 트렌드의 핫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어플입니다. 이제 뭐 영상을 더 보여주세요 하면 이제 핫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거는 또 로딩도 굉장히 빨라서 영상을 틀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 하면 즐겨찾기를 눌러서
나중에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내 틱톡 계정에 연결해서 다시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간단한 어플입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애플워치에서 유튜브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면 아니 그 조그마한 화면에서 뭘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실 수도 있는 게 내가 이제 보고 싶은 영상을 나 자신한테 아이메시지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애플워치로 보는 방법이 이제 동영상 보는 방법이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 핸드폰에도 용량을 까먹고 보내는 거 하나, 받는 거 하나 해서 용량이 2배로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고 찾다가 어떻게든 내가 영상을 애플워치에서 보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제 꿈을 실현시켜준 어플이 바로 비데와치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서 동영상을 추가하실 때는 휴대폰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추가하시거나 뭐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여기서 추가를 하시거나 URL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드랍박스로 바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으로 추가를 하셔서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추가해 놓으시면 심심할 때 뭐 이제 와치에서 뮤직비디오를 본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이 외에도 유튜브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유튜브 이제 댓글을 확인한다든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미니튜브라는 어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지만 또다시 추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진짜로 유튜브를 보여주는 어플을 제가 찾았기 때문이죠. 이 어플은 이름하여 미니 YT, 미니 유튜브입니다. 내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했던 미니튜브와는 달리 계정 로그인 없이 현재 트렌드를 확인해서 검색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어플을 제가 미리 모르고 있었던 이유가 이 어플이 나온 지가 진짜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앱 크래시도 엄청 심하고 서버 오류도 엄청 자주 뜨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동안 한 반 정도는 못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앱 개발자에 의하면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희소성이 있는 게 제가 아는 한 유튜브를 보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영상 로딩 속도도 제가 아는 앱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애플워치로 유튜브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다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와치 앱을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애플워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씩은 구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애플워치에서 스탠드얼론 플레이, 그러니까 휴대폰과 연결이 돼 있지 않아도 내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딱 2개만 지금은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애플뮤직과 스포티파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휴대폰이 없어도 인터넷 연결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셀룰러 모델이면 어디서든지 가능할 거고 GPS 모델이라도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워치 전용 앱이 생기기는 했어요. 하지만 스탠드얼론 플레이는 안 돼서 반드시 휴대폰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챕터로 2편에 걸쳐서 애플워치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진짜 내용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서 줄여서 이 정도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어플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익희였습니다. 안녕!